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TV 탄핵 특집방송 오늘은 제 18화 두 번째 말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의 5시 약속의 5시에 함께 해주신 박성태 실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민주당의 의원들 이재명 대표 민주당 당직자들 눈빛이 좀 달라졌더라고요. 어떻게 방송을 통해서 좀 달라졌는데 이게 진짜 긴장하고 있는 거예요. 긴장. 예. 국민들이 지금 화 엄청 났어요. 그러니까 저도 황당했잖아요. 이게 이게 쭉 걸어서 나오는데, 저 진짜네? 근데 막 너무 자신있게 딱 주머니로 환하게 웃고, 거기서 구치소에서 머리 단정하게 이렇게 좀 세워주고 드라이 해주는가 봐. 그것도 다 해갖고 나오면서 이제 하는데, 그리고 이제 막 소총으로, 자동소총으로 이렇게 무장한 경호대열까지 쫙 돼서 무장 차량 건십이라고 그러나 그걸 타고 이제 가더라고요. 와, 그 앞뒤로 호위해서 가는데, 와, 이게 뭐지? 황당한데 황당함이 좀 지나니까 분노가 되고 그 분노 중에 일부는 민주당 뭐 하는 거야? 이런 것도 지금 있어요. 예. 그래서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 그래도 민주당이, 매일 평일날도 저녁에 광화문 앞에서 집회를 지금 진행하고 있고, 텐트도 지금 당의 그 야외 텐트가 당사가 얼마 만에 쳐지는지 잘 기억이 안 되는데 그것도 지금 쳤습니다. 2012년인가요? 13년에 뭐 터졌다고? 예. 제 기억에 아마 김한길 대표가 서울시청에 한번 쳤던 적이 있는데, 그리고는 그냥 집회 정도의 야외 투쟁이었지 이렇게 바깥에서 텐트 치고 이렇게 하는 경우는 정말 오랜만이고요. 그 실제 긴장될 만한 사안이긴 하죠. 그리고 저 연락이 왔는데 아까 저희 방송하기 전에 내일 그러니까 13일인가요? 12일 날 12일 예. 12일 내일 이렇게 좀 자리를 좀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근데 이제 대상자들이 지난번에 만났던 사람들이라고 하고, 그래서 제가 좀 가십니까? 가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근데 좀 제가 왜 그러냐면 지금 막 결정한 거 아니에요? 지금 막 결정한 거예요. 고민하다가? 네. 지금 물어봐서. 예. 왜냐면 한쪽에서는 뭐야 내가 또 바보대로 가야 되나? 이런 느낌 있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지난번 매부쇼 발언 있고 나서 정말 실망하고 저 개인적으로 상심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또 바보대로 오라는 얘기인가? 이런 느낌처럼 좀 들긴 해요. 근데 지금은 어쩔 수 없어요. 가야 돼요. 왜냐면 윤석열의 석방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탄핵 심판에는 윤석열 석방이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아도 어쨌든 저쪽에서 여론전으로 몰아서 마치 연관이 있고, 그래서 언제도 기각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약간 커지고 있는 건 맞거든요. 그래서 좀 더 단일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환경. 비명계로서는 사실은 이재명 대표가 말로만 포용했지 실천으로 보이지 않았다. 저는 충분히 비판할 수 있고 그런 점 비판해야 된다고 오늘도 봐요. 뭐 SBS 가서 비판하고 왔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렇죠. 근데 그런 목소리를 막 높이기는 약간 부담스러운 환경. 정무적으로는 저는 그래서 가야 된다고 봐요. 많은 분들 의견을 들었는데 대부분이 가라. 그래서 내가 가서 또 바보 돼야 되냐 그랬더니 어쩌겠냐. 그렇죠. 지금 이 황당한 상황에 민주당 힘 모은, 원래 박용진이 그런 스탠스로 지난번에 만난 거 아니냐. 근데 그때보다 그렇죠. 더 엄호가다. 그렇죠. 얘기들은 하시더라고요. 원래 외부 갈등이 먼저 우리가 이제 뭐 미국, 중국 싸워도 외계인이 쳐들어오면 같이 맞서 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계인이 쳐들어왔군요. 외계인이 나왔어요. 외계인이 평생 교육원에서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와가지고. 뭐 뭡니까 시민단체들 뭐 지구방위 사령부 생각하시고 비상행동이라고 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지금 뭐 단식 농성에 들어가고 있고, 김병수 전 지사도 역시 단식에 들어가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저는 이럴 때 늘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담대하게 가야 되나. 담대하게. 물론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되면서 뭔가 상황이 조금은 탄핵 심판과는 전혀 상관이 없지만 극우의 여론, 극우의 뭐랄까요, 말도 안 되는 떼쓰기가 좀 더 강해질 환경이 됐기 때문에 좀 더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뭐 광화문에서 민주당이 계속 집회하고 이런 건 괜찮다. 네. 근데 담대하다는 건 뭐냐면 너무 막 흥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일단 대응할 거 대응하고 당연히 이긴다라는 그런 굳은 의지와 심정을 가지고 가야 된다. 너무 흥분하면 안 된다. 뭐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그래서 뭐 그 자리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좀 이제 다른 분들도 계시긴 한데 또뭐 지금 그런 말씀도 옳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제 가는 걸로 예. 이제 뭐 말씀을 전하도록 하고 그 민주당이 지금 장외투쟁을 전개하는 것과 동시에 국회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예. 심의정 검찰총장 탄핵과 관련해서 또 카드를 꺼내 들었어요. 그다음에 최상목도 권한대행도 역시 탄핵 이렇게 좀 다시 한번 그 카드를 좀 들고는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해야 된다? 탄핵 수출하면 안 된다고 안 된다? 생각하고. 아, 예. 왜 왜냐면 그러시죠? 제가 그래서 담대하게 가야 된다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최상목 대행 때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비난하고 비판하고 사퇴를 이준석 의원도 그렇게 얘기를 하겠어요. 사퇴하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파면을 그러니까 파면이잖아요. 탄핵이라는 건 사실은 네네. 파면을 요구할 정도 본인이 결단으로 사퇴하는 것과 파면을 요구하고 그리고 사실 민주당이 가진 의석수로 충분히 직무정지를 시킬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하는 거는 저는 약간 흥분한 걸 수도 있다. 물론 심우정 총장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뭐 탄핵 수출할 수도 있고 그 애매한 지점이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데 지금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이 다 탄핵 수출로 가는 거는 충분히 본인이 그 정도 힘이 있기 때문에 가는 건 오히려 역풍일 수 있다. 그러니까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정무적 중도 판단? 중에서 민주당의 국민의힘은 너무 싫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계엄 세력을 두둔하는 너무 싫어. 그런데 민주당도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다 탄핵시킨다? 그럼 여기에 서 반발이 생길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 이 방송이 목요일 정도에 이제 나갈 건데 목요일 날 아마 이 탄핵 재판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 예. 검사들 이미 탄핵 수출을 했었던. 근데 거기서 만일에 오늘 이제 그 화요일 입장에서 바라볼 때 만일에 우리가 이제 탄핵을 한다고 하고 실제 행동에 들어가는데 그 목요일 날 기각이 나왔어요. 예.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맨날 프레임이 그런 그렇죠. 거잖아요. 막 줄탄핵, 기분 따라 하는 탄핵, 그리고 뭐 이유도 없는 뭐 이런 거다. 예. 뭐 국정만 마비시킨다. 거기에 또 탄핵. 이렇게 되면 이제 약간 이게 있겠구나라고 하는 정무적 판단해야 정무적 된다고 판단이에요, 얘기하신 정무적 거잖아요. 판단. 신중론을 좀 그래서 이번 주 결과를 좀 보고 그래서 제가 움직여야 된다. 이전에도 예를 들어 검사 탄핵 이런 거, 모 검사 무슨 뭐 술 먹고 뭘 했다고 해서 탄핵 수출 그런 건 좀 저는 민주당이 너무 그런 것들이 좀 약간 남발이 있었다. 그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예를 들어서 뭐 열성적인 지지층의 목소리, 저는 탄핵해 할 수 있죠. 근데 권한이 있을 때는 보다 신중했어야 되거든요. 권한에 대해 신중해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 정치 철학하고 비슷한. 아 그래요? 자기 권한을 그럼요.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가 진짜 그렇죠. 큰 용기거든요. 힘이 있을 때 오히려 신중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탄핵 수치가 사실 너무 많기도 했어요. 저는 한덕수 대행은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했고 왜냐면 한덕수가 대행일 때 딱 얘기했잖아요. 여야 합의 안 하면 헌법재판관 임명 안 하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선언했고 여야 합의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럼 탄핵 심판이 가동 자체가 안 돼요. 6명 6인 체제 너무 불안하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 양반 빼고 해야 되는 거고 최상목 대행은 일단 2명에서 가도록 했잖아요. 나머지에 대해서 최상목 대행 비판할 점이 상당히 많지만 탄핵 수출까지 가는 건 민주당이 역풍 불 수 있다. 자, 오케이. 그러면 이제 일단 광장의 분노와 그 요구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런 사람 탄핵 안 하면 앞에서 한 탄핵은 더 웃기지 이러면서 강하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우리 박성태 실장님은 오랜 연구 끝에 그리고 오랜 또 기자 생활 그렇게 끝에 연구를 오래 하지 않았어요. 일단 정무적 판단을 하는 것이 정무적 맞다. 판단을 해야 되죠. 이런 말씀 이제 해주셨어요. 예, 맞는 말씀인 것 같고. 근데 이제 이 상황이 이재명 대표한테는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이재명 대표한테는 저는 딱 윤석열 나올 때 제가 국민의힘 한 분에게 딱 얘기를 했습니다. 나분도 뭐 쪽 캠프에서 좀 뛰고 있는 분인데 자 요거는 국민의힘 당신들에게 무조건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이재명 대표에게 무조건 득이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아는 사람들 다 그렇게 그렇죠. 똑같이 얘기했을 거예요. 네. 매부쇼 발언이 있고 나서 와 이거 큰일이네. 그러니까 사실은 중도층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러니까 약간 저희 때 90년대 뭐 80년대 후반 이렇게 좀 민주화 운동도 좀 하고 어쨌든 사회가 좀 나아져야 되잖아. 좀 더 공평해야 되지 않아?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른 그냥 민생에서 열심히 사시는 분들 많잖아요. 예를 들어서 40, 50대가 그래서 민주당의 주요 지지층이잖아요. 이분들이 물론 뭐 그중에 국민의힘 지지하는 분도 있겠지만
계엄 세력을 두둔하는 국민의힘은 찍기가 싫어요. 음. 근데 이재명 대표 찍으려는데 이재명 대표도 비호감을 예를 들어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저쪽은 계엄을 두둔하는 세력이 말이 돼? 찍으려고 했는데 지난번 매부쇼 발언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말로만 다양성 포용 얘기하지 실제로는 안 그러구나. 비호감을 느낀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에이 투표 안 할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는데 갑자기 또 윤석열이 확 나와버린 거야. 그리고 구구에서 막 와 이래요. 그 너무 이건 내가 투표권을 행사해서 이런 세력에 대한 단죄를 해야 되겠다. 지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늘었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플러스죠. 오히려 플러스다. 네. 저는 국민의힘의 나이트메어, 악몽이 시작됐다. 악몽이 예,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거리두기도 좀 하다가 판결이 나오면 한 이틀 정도 저항하다가 자 이제 대선 승리를 통해서 원수를 갚읍시다 이렇게 쫙 하려고 했는데 그죠. 아예 나와버렸어. 아예 나와버렸어. 나와서 그 옥중 서신과 뭐 옥중 메시지에다가 이제는 아예 전화 메시지가 가능한 상황이 됐고요. 그렇죠. 실제 불구속 상태니까 병원 대동하고 광화문에 집회에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딱 어퍼컷. 일단 뭐 오늘 우리가 저희 녹화 기준으로 하면 오늘의 그 11일 3월 11일 화요일. 거기 이제 대통령 실측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측 예. 관계자는 대통령이 따로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 그런. 그게 메시지야. 네. 그렇죠. 근데 내가 볼 때 대통령이 심심하면 예. 떠들게 돼 있어요. 성정이 어디 못 가. 그러니까. 일단 지금은 나와서 막 하고 샤워도 해야 되고 막 김치찌개도 먹고 계란도 해고 하고 싶은 게 많죠. 토리 일로 와 막 이렇게 하고 있죠. 하루 이틀 지나면 지루해져 그것도. 그 사람 본성이에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얘기하기 시작해. 메시지를 낼지도 이러면서 그렇죠. 오늘은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막 뭐 얘기하고 싶어서 근질근질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 사실은 국힘에게는 사실은 안 좋다. 안 좋죠. 조기 대선이 벌어질 경우에. 그러나 이재명 대표에게는 당내 어떤 그 또 다른 뭐 갈등과 국민적인 어떤 퀘스천 마크가 막 생기는 시점에 네. 외계인이 쳐들어왔어. 네. 외계인이 그렇죠, 쳐들어왔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약간 지구방위대를 구성하는 걸로 그렇죠. 후다다닥 정리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지금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정치나 인생이나 늘 복잡계다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가 매부쇼에서 발언한 게 상당한 악재였는데 네. 그런데 갑자기 주경 부장판사가 너 나가 하면서 폭탄을 이제 그 윤석열 폭탄을 내놨잖아요. 그러면서 딱 이쪽이 됐단 말이에요. 이때 담대하고 신중하게 가야 돼요. 또 너무 여기서 오버하거나 이상하게 하면 다시 또 뭔가 그 책 잡힐 수가 있어요. 정치는 그래서 시소 게임입니다. 내가 맞아요. 기분 좋다고 확 눌러보면 상대가 쫙 떠요. 힘 힘자랑 잘못하면 상대만 띄우는 거야. 맞아요. 이게 진짜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균형을 서로 맞춰서 이렇게 발을 차고 그렇죠, 몸을 좀 그렇죠. 띄워주고 맞아요. 이렇게 해야 양쪽이 다 좋은 건데 지금 상황은 내가 누르면 상대만 뜨는, 맞아요. 내가 오버하면 내가 지는 이런 그래서 상황이에요. 이건 저는 정치인들이 이제 드라마 옛날 주말 연속극 같은 걸 많이 보셔야 된다. 지금 많이 볼 시간은 없겠죠. 근데 네.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항상 유권자들은 약자를 응원하게 돼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약자, 그렇죠. 약해 보이는 거.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이 감옥에 있을 때는 구치소에 있을 때는 극우 지지자들이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데 네. 지금은 환호하지만 중도나 이렇게 볼 때는 딱 나오잖아요. 그럼 거기 이제 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나는 근데 오늘 약자하고 되게 막 그런데 역자니까 응원을 받잖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응원 잘 안 하더라. 응원 받아요. 박용진 TV 박용진 를 TV 구독하시는 도 분들께서는 좀 응원 좀 많이 해주십시오. 보니까 아니 구독자도 꽤 있고 아니 뭐 그래. 좀 그래도 일반 매체가 아닌 개인이 하는 방송 치고 아주 좀 대단한 거예요. 구독자를 더 늘려주십시오. 요즘 우리 PD 원 플러스 원을 해서 하고 계시고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방송하는데 그래도 조회수는 구독자도 꽤 나오고 자, 약자 응원이 저는 아직도 배고픕니다. 자 그런데요. 밥 좀 줘요. 윤석열을 반대하고 탄핵은 찬성하는데 아직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거나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 어떤 행보가 필요할까? 한 말씀. 일단 가장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신뢰예요. 신뢰. 예. 신뢰. 그러니까 비호감의 많은 부분들은 신뢰할 수 없다라는 네. 부분이 좀 있어요. 근데 이번에 그래서 매부쇼 발언이 저는 상당히 위험했다라고 보는 게 실컷 예를 들어 박용진 의원도 만나서 그때 내가 미안했어 사과하고 그러는데 뒤에서 그 중에 비명계 일부는 검찰과 내통했다
이거는 사실은 상상 속에서 이랬거든요. 정황도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냥 본인이 주장이고 물론 당연히 비명계 일부에서 이재명 대표 싫어하고 서로 경쟁할 수 있지만 검찰과 내통했다는 구체적인 계획들을 같이 공유하는 거거든요. 그런 정도까지 갔을까? 물론 엄청 잘 살피면 그 중에 한 명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개파가 그렇다고 보기는 쉽지 않죠. 그래서 그럼 더구나 권력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는 좀 신뢰감을 잃었는데 그걸 회복할 수 있는 신뢰는 하루 이틀이면 쌓이지 않거든요. 회복하는데 시간이 신뢰를 필요해요. 빨리 네. 신뢰를 회복하도록 그러면 해라. 실력이 말로나 행동으로 보여주는 신뢰는 사실은 짧은 시간에 쌓이지가 않죠. 그래서 장치가 필요해요. 네. 내가 확실한 권력 분산을 하고 내가 대통령이 되도 사람들이 또 일부에서 주장하는 건 저렇거든요. 민주당이 지금 거대 야당이고 만약에 지금 예상대로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이 되면 누구도 견제 못하는 거대 권력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실제 그런 우려를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견제 장치를 본인이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한 장치들을 둬라. 내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그런 권한을 막 쓰지 않겠다는. 그냥 말로는 사실은 이제 못 믿어요.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사람에게 당신에게 무슨 권한을 주겠어라고 보수적 인사를 가지고 얘기를 한다든지 또는 어떤 위원회를 만들어 여기서 이걸 통해서 뭘 하든지 하겠다 이런 구체적인 장치. 물론 뭐 도장 찍고 공증받지 않는 한 그것도 역시 그렇지만 말보다는 좀 더 신뢰감을 주는 구체적인 조치, 들이 있어야 구체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말씀인데 예. 그게 지금 일부에서 우려되고 있는 박빙 승부로 대선을 이겨봐야 네. 또 실질적인 내전이 계속 지속될 수밖에 그렇죠. 없다.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찍소리 못하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그 압도적 승리를 위한 대전제는 네. 신뢰, 그리고 신뢰를 신뢰할 수 있는 조치 이런 거다. 이게 사실은 이재명 대표는 그게 아주 시급한 일인 게 물론 뭐 지금 중도는 탄핵 찬성과 반대가 뭐 7대2 정도로 찬성이 훨씬 많거든요. 중도가. 그죠. 아직도 뭐 흔들림 없더라고요.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에는 악재가 하나 남았잖아요. 악재. 3월 26일 공직선거법의 2심 선고. 그렇죠. 이게 만약 유죄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저는 압도적 승리보다도 좀 더 절박하게 지금 승리를 위해서 해야 된다. 지금 어떤 분은 승리는 따놓은 당사자는 모르는 거예요, 세상 일은. 그래서 2심 나온 뒤에 민심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지금은 국민의힘이 완전히 다운돼 있잖아요. 대통령이 나오면서. 대선까지 저는 지금 한 2달 좀 넘게 남았죠. 아직은 대선을 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하죠. 해요. 예. 저는 대선 안 하면 이민 갈래요. 바트마라도 가야 돼. 말이 돼 이러고 어떻게 살아. 그래서 일단 대선은 하는데 분명히 탄핵되고 하는데 그러면 약 70일 정도 저는 지금 남았다고 보는데 네. 70일 좀 안 남았겠구나. 근데 70일. 그런데 이 기간 또 어떤 일이 생길지 몰라요. 제가 과거의 경험 보면 2017년에 문재인, 홍준표, 안철수, 유승민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심상정까지 탄핵 뒤에 당시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42% 했는데 뭐 중간에 안철수 후보가 훅 튀어 올라온 적도 한 번 있었고 반기문 슉 하고 지나갔고 초반에는 한 번씩 쭉 지나갔고 사실은 어떻게 될지는 누구도 잘 맞아요. 모르겠어요. 맞아요. 아직도 그래서 몰라요. 늘 절박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내일 뭐 만나는 자리가 마련될 것 같긴 합니다만 이제 민주당 내 잠정적인 예비 주자들과의 뭐 이런 자리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뭐 제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아직 정리를 못했습니다만 그 자리에서 그 각각이 공유할 수 있는 건 진짜 절박감이다.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이 불안함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당대표가 거기에 그 불안함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신뢰를 위한 조치를 그렇죠. 좀 해주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선 제 주변에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이 좀 더 많고 네. 그렇지만 나름 이제 비판적인 분들도 꽤 있어요. 민주당에 네. 얘기를 들어보면 지금 민주당 내에서는 약간 얘기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심우정 탄핵 소추에 대해서도 그게 왜 안 됩니까? 제가 누구랑 얘기해보니까 말이 안 돼. 무조건 탄핵해야 된다고 하거든요. 자기들끼리 얘기하니까 그래요. 이거 밖에 민주당에서 국회의원이 민심을 청취하겠다. 본인 가장 잘 청취하는 게 누구예요? 강성 지지층이에요. 그렇잖아요. 가까우니까. 근데 다른 분들 얘기를 넓게 청취하면 많은 사람들인데 오히려 듣기 힘든 게 중도나 보수의 목소리. 뭐 그건 어차피 민주당 안 찍겠죠. 중도는 누구 찍을까 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표가 되는 거거든요. 네.
오늘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에 따른 민주당의 비상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이 비상 상황 속에서 이재명 대표가 짚어야 될 것이 뭔가, 그리고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내일 뭐 수요일 날 이제 3월 12일 날 어떤 뭐 민주당 내부의 여러 인사들의 모임의 자리가 있게 되면 저도 가겠습니다만, 가서 이러한 당부의 이야기들을 잘 전달하고 국민들에게 불안함을 덜어드리고 또 대한민국의 좀 든든한 미래를 만드는 일에 민주당이 제대로 헌신복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오늘 우리 박성태 실장님과의 대담, 두 번째 대담 마치고요. 저희는 내일 오후 5시에 다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